글로벌 고등교육이 판매하는 가장 비싼 상품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영미권 유학이라는 이름 아래 판매되는 엘리트 입장권의 현실적인 비용은 얼마이며 철저히 금융화된 교육 산업의 실체에 대해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욕실에서도 마케팅의 진실과 수요 탄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샴푸와 컨디셔너의 화학 성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을 능숙하게 패키징하여 5배에 달하는 가격을 청구하곤 합니다. 나의 머릿결을 소중히 여긴다면 기꺼이 2파운드짜리 제품이 아닌 11파운드짜리 비싼 플라스틱 포장재의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고등교육 분야에도 완벽하게 이식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러셀 그룹 대학들은 그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재정연구소 IFS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교직원 인건비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불하는 막대한 등록금, 즉 9,525파운드부터 최대 6만 파운드까지 이르는 그 돈은 실제로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바로 호화로운 외관과 캠퍼스 재정비, 비대해진 행정 직원 인건비, 그리고 글로벌 고객을 겨냥한 소셜미디어 광고비 등에 사용됩니다. 이제 국가복지에서 개인의 거대한 부채로 전락한 지난 60년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대학생의 등록금은 어떻게 전액 국가 지원에서 연간 최대 9,525파운드를 100%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을까요? 교육정책의 3단계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이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엘리트 복지 시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의 시장 시대를 거쳐 현재 2010년대 이후의 재정부채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의 엘리트 복지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엘리트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63년의 로빈스 보고서는 능력이 있는 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1962년 교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는 국가주도 복지 시스템이 확립되었죠. 또한 네루 리콴유와 같은 영연방 엘리트들을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로 유치하여 글로벌 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유학생은 수익원이 아닌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의 시장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엘리트 학위가 회전율 높은 수출 상품으로 변모했습니다. 1997년 딜링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이 취업 시장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학생이 교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도입됩니다. 이어서 1998년에는 1,000파운드의 등록금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죠. 교육은 완전히 상품화되어 과거 효율적인 자격증으로 여겨지던 1년제 석사 과정은 해외 투자자, 즉 유학생들의 빠른 투자, 빠른 회수 심리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경력 적응 수단이자 대학의 상시 자금줄로 변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이후는 재정 부채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대 간 부채 전가가 철저히 금융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년 브라운 보고서는 등록금 상한선을 단숨에 9,000파운드로 인상하며 논리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대학 보조금 지급은 중단되었고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 비용을 개인의 미래 소득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고등교육은 이제 더 이상 공공재정 지출이 아닙니다. 소득으로 담보되는 장기적인 개인 부채 계약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교육세로 둔갑한 플랜 5 상환 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덫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시행된 플랜 5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면 상환 기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은퇴 시점까지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환 기준 소득이 하향 조정되어 저임금 사회초년생부터 즉시 수탈이 시작되죠.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채무자로서 40년간 자신의 구매력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학생의 연간 학비인 약 4만에서 6만 파운드,
그리고 영국 학부생이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짊어지는 총 학자금 대출 규모는 묘하게도 약 5만 5천 파운드, 하나로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서 참가자 한 명의 목숨을 사들이는 가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글로벌 엘리트 입장권의 청구서는 한 생명의 가치와 맞먹는 막대한 금액인 것이죠. 이러한 글로벌 경쟁 트랙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화의 궤도에 묶여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각 국가는 고유한 부가가치를 포장하여 학생들을 유인하는데 영국은 해리포터적인 상상력 기숙학교 전통, 그리고 유서 깊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내세웁니다. 미국은 막강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풍부한 장학금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호주와 캐나다는 졸업 후 강력한 취업비자 PSW와 영주권 PR이라는 이민 티켓을 주요 부가가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통해 호주 유학의 현실적인 비용과 그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주는 영국과 유사한 엘리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민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등록금은 AUD 2만에서 5만에 달하며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명문대는 AUD 6만을 상회합니다. 심지어 2026년에는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간 생활비 또한 AUD 2만 1천에서 3만 정도로 시드니와 멜버른의 물가는 런던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학부 기준 3년제 과정이라는 기간에 이점이 있긴 하지만 총 학비는 약 AUD 7만 5천에서 15만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고등교육 청구서를 2025-2026년 기준으로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주는 3년 과정의 학비는 연간 1만 3천에서 3만 2,500달러, 총 비용은 2만 5천에서 4만 9천 달러이며 24년에 졸업 후 취업비자 PSW와 좋은 날씨가 강점입니다. 영국은 3년 과정의 학비 2만 5천에서 5만 달러, 총 비용 3만 8천에서 7만 6천 달러로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자랑합니다. 미국은 4년 과정으로 공립대학 학비가 2만 5천에서 3만 2천 달러, 사립대학은 4만 4천에서 4만 6천 달러, 총 비용은 4만 5천에서 6만 달러 이상이며 풍부한 장학금과 막강한 취업 시장이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4년 과정에 학비 2만 2천에서 3만 3천 달러, 총 비용 3만 7천에서 5만 9천 달러로 가장 강력한 이민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설계한 자들과 그 환상에 갇힌 생존자들을 살펴볼까요? 학자 라이오넬 로빈스는 제국주의 시대의 학자로 교육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료 론 딜링은 전 우정청장으로 고등교육을 철저히 공공서비스와 수익자 모델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 존 브라운은 전 BP CEO로 교육을 고부가가치 금융상품이자 장기부채로 탈바꿈시킨 인물입니다. 결국 이 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바다 건너 서로 송금전표를 쥐고 불안해하며 엘리트 티켓을 사려는 부모들만이 경주 트랙에 묶여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미권 트랙밖에 대안들은 없을까요? 금융화된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자국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공평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중 트랙 시스템을 통해 모두를 비싼 대학에 몰아넣는 대신 조기 직업 훈련과 연계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일반 시민들에게 무상 공립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엘리트 선발은 국가가 통제하는 그랑제콜로 분리하여 교육을 단순한 소비재로 팔지 않는 정직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 AI은 5만 파운드짜리 진입 장벽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명문대에서 수만 파운드의 빚을 지며 공들여 습득했던 고급 글쓰기, 데이터 분석, 기초 프로그래밍 기술이 이제 AI 앞에서 그 비용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비싼 포장재에 담긴 고급 기술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식이 무상으로 확산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걸까요? AI가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지식을 확산시키는 세계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비대한 대학 행정 비용과 화려한 유리벽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의 부채를 짊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헝클어진 머리로도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홍색 헤어스프레이가 비쌌던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수만 파운드의 학자금 대출 역시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이 가혹한 규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포장재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믿는 당당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삶의 존엄성은 결코 비싼 포장재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시대적 과제는 금융화된 교육 시스템의 폐허 위에서 불안감이라는 포장재 없이 어떻게 존엄한 삶을 재건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을 위한 낭비를 걷어낼 때 비로소 교육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